상대방이 저를 잡길래 제가 상대방을 밀쳤어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쌍방폭행입니다 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나는 고소하지 않고 상대는 고소를 했다. 그럼 이게 결국 나만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혼 소송을 하는 판사는 한쪽은 처벌을 받았고 한쪽은 안 받았네? 그럼 이걸 달리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피디님,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어려워요. 대본이 없으면 헛소리를 많이 할 텐데 뭐 알아서 빼주시겠지? 그러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중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자,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사이코패스 나가 죽어라 라며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고 일부러 늦은 밤에 전화를 걸었다 끊곤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차단할 수도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와중에 면접 교섭 당일이었어요. 상대방이 아이 앞에서 제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데 상대방이 저를 잡길래 제가 상대방을 밀쳤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을 밀친 게 폭행이라며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에 혹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또 양육권 분쟁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상대방의 폭언과 지속적인 연락을 근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사연이네요. 네. 아니, 사연에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쟁점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근데 이런 일들 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신랑이 하는데 이게 뭐 폭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막 이렇게 잡았는데 막 나 집에 나갈 거라고 막 밀치고 그래서 막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 오는 거죠. 폭행죄로 고소됐다고. 맞아요. 이게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른 정도면 사실 서로 얼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 있겠어요. 맞아.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은 감정으로 마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죠. 네, 많아요. 네. 하나씩 좀 보면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인데 불리하죠. 네, 불리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소송 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것보다는 우선 아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문제잖아요. 이 아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이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뭐 이런 걸 당연히 먼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사이에 서로 밀고 밀치고 폭행하고 이런 거는 물론 두 분 사이에서 뭐 다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장면을 본 아이는 얼마나 다쳤을까요?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담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예요. 이분이 지금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이분이 안 불리해지려면 사실은 쌍방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행이란 가정폭행이라는 게 특히나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실제로 많긴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해도 약간 이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게 제가 만약에 김 변호사님을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 진짜 기분 나빠 하고 지나가는데,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나를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하게 야 이 나쁜 놈아 때렸어. 그럼 여자는 폭행을 당했어요 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밀치고 밀친 거 똑같은 행위예요. 이게 남자가 했으니까 더 중하고 여자가 하면 경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고까지 하는데, 신고를 해야 이게 접수가 되는 거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여자가 많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쌍방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남편분도 이걸 법원에다 정확하게 주장하려면 이게 쌍방폭행입니다 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기는 해요. 불리하다라는 포인트가 둘 다 서로를 폭행해서 불리하냐라고 묻는 거라면은 결국 동등한 행위인데, 한쪽이 나를 고소한 상황이라서 내가 불리한 거냐라는 포인트라면은 그거는 좀 불리해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나는 고소하지 않고 상대는 고소를 했다. 그럼 이게 결국 나만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정황을 자세히 모르는 우리 이혼 소송을 하는 판사는 한쪽은 처벌을 받았고 한쪽은 안 받았네? 그럼 이걸 달리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이걸 서로를 이렇게 고소하고 이러는 게 이게 뭐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 왔다면 불리하지 않기 위해 고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막 집을 나가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막 다 떴어. 그래서 막 여기 막 할증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데 나는 이제 난할 거야 하면서 이 사람 외쳤는데 이 사람은 또 뭐 너무 힘든 것까지 아니고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조금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다 드렸는데 무슨 남자가 그러냐고. 근데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마음대로 고소를 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뭘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부끄러워서 절대 못한다 하셨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분의 행위에 대한 거는 폭행 벌금이 나와버린 거예요. 벌금이 나와버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가해를 한 사람이 돼버렸고 이혼 소송에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게 없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폭행이라고 하냐? 처벌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신체 일부에 대한 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이게 이 사람이 다쳐야만 폭행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폭행이에요. 불법적인 이 유형력의 행사만 해도.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뭐 이렇게 강제로 키스를 한다? 이것도 폭행의 한 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폭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어떤 선처의 의사에 따라 이게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명백히 폭행이라는 거는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던졌는데 안 맞았다는 거야. 안 맞았다고. 나는 그 사람 폭행한 적이 없어요. 던진 건 맞아요. 안 맞았어요. 이런 것도 폭행이에요. 맞아요. 양육권 분쟁 중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일단은 둘이 이런 몸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밀고 당기고 정도였으면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만약 큰 폭행이었다. 막 물치고 던지고 서로 때리고 막 이런 게 둘 다 있었다 하면 둘 다 아동학대잖아요. 그쵸. 이건 예. 정서적인 학대가 돼버릴 거니까 네. 둘 다 아동학대가 해당이 돼서 이때는 법원도 정말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로 양육을 해온 사람이 엄마고 또 전업이고 라고 했다면 엄마 손을 들겠죠? 맞아요. 지금 이 정도로는 두 분 다 잘못을 하셨으니까 양육권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쪽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느 정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걸로 보거든요. 그럼 이게 양육자로서의 자질의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둘 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한 케이스에서는 둘 다 서로를 폭행을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동보호기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데리고 있지 못했어요. 부모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이죠. 양육권에도 당연히. 폭력적인 부모한테는 양육권이 정말 불리한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나가 죽어라 이거 계속 연락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어쨌든 뭐 이런 나쁜 말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고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협박이 되느냐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긴 하잖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넌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 나쁜 누아에 이렇게 막 욕하시고 계속 보내면 이거 협박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명시가 되는 경우에 협박이라는 게 이제 성립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아이 나쁜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로는 이거를 협박이라고까지 하긴 좀 맞아요. 어렵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시켰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 나가 죽어라.
개인적으로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정도에 그쳤다 라면은 이거는 그 공포심을 조장한 걸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어, 뭐 너 찾아가겠어,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여쭤보신 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걸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아무 이유 없는 걸로도. 중요한 건 처벌을 받을까가 중요한 거죠. 고소는 하실 수 있겠지만 처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